몸에 부딪히면 촉감을 느끼죠. 이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이것은 내 의사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죠. 소리가 있으면 들려지는 게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들려지죠? 이게 내 의사가 있어서 들은 거예요? 그냥 들린 거예요? 그냥 들렸죠? 여기 내 의사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몸에 부딪혀서 촉감을 할 때는 어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촉감이 느껴지겠죠? 오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 어떤 소리가 들려지면 소리는 본래 있으면 들려지게 돼 있어. 우리 본사가 두 개가 아니거든. 있는데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싫다,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로 환으로 변해. 생각으로 전향을 해버려. 분별하는 순간에 이것이 환으로 변해버려. 근데 거기서 환으로 변한 뒤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가지가지 세계가 벌어져 버려요. 근데 그 실제 세계라고 보여요. 보면 이 머릿속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 가운데 그냥 속골이 되면 작용을 일으키는 보배 중에 보배는 한 번도 어떤 온적도 간적은 없어요. 소리가 있으면 들려지고 모양이 있으면 보여지고 향기가 있으면 냄새가 맡아지고 기타 등등을 이래가지고 오감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냥 그대로 이런 자기 본래 모습은 그대로 그냥 다 계속 드러내고 있어.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의 그 분명히 습기예요. 습관이에요. 끊임없이 소리 들었거나 봤거나 가지가지 한기문 막 그 오감을 통해서 가지가지 생각을 일으켜. 가지가지 생각을 일으키면 그때 벌어진 세계가 실제 세계가 돼버려요. 이 오치라고 그래.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느낌이 그림을 만들어서 그 그림이 실제 세계를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떠냐? 반대로 들어도 그런 생각이 일으키고 그냥 들어 끝나고 봐도 볼로 끝나고 향기를 맡아도 맞는 대로 그대로 오감을 있는 대로 그대로 끝나면 그 생각이 발생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되면 뭐냐, 본래 모습을 벗어나지 않아. 그 중생은 뭐냐, 그렇지 않아. 오랜 섭이 어디서 왔느냐? 순간 착각에 의해서 보고 둘수 있는 모든 대상 세계를 실존한다는 오랫동안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고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보고 두는 걸 따라가서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 생겨요. 아니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중생 혼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했죠. 소리가 있으면 본래 들려지는 것이고 모양이 있으면 본래 보여지는 것이요. 오감이 본래 그렇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의미나 집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가 그냥 현존해가 조금 더 뒤집힌 적도 없고 어디 온 적 간 적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환에 속지 않게 되거든요. 일치상은 그렇지만 제가 안 되죠.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먼저 알아야 되냐. 먼저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조건이 작용이다. 들리는 작용을 일으키려면 소리가 일단 들려와야 돼. 보여지는 작용을 일으키려면 어떤 가지가지 물리적 모양이 있어야 돼. 냄새를 맡는 작용을 일으키려면 향기가 있어야 돼. 혓바닥에 맛을 알려면 혓바닥에 직접 부딪혀야 돼. 그 몸이 촉감 작용을 일으키려면 무엇인가 부딪혀야 돼. 이 5가지는 밖으로 의쪽으로 자극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이쪽으로 자극이 하나도 없으면 이 오감은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건 그럼 참 간단하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거든.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지레짐작을 통해가지고 있지 않은 세계가 있는 걸로 보이도록 추상적인 환상을 일으켜버려요. 자, 이 추상적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 쫓아 끌려다니는 게 뭔지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실제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 지레짐작, 그럴 것이야, 그럴 거야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냥 실제 세계로 떨어져 버려요.
기억된 것. 기억된 모든 거 보세요.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내가 기억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수십 명이 그 가운데 참석을 했다 합시다.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때 그 사건을 기억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림으로 나타내라 하면 100명, 100개 다른 세계가 나오거든요. 그때의 그 사건, 느낌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이 기억이 되버려요. 느낌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의 그림이 기억이 됨으로써 그게 사실이라고, 그때 사건은 이렇다고 자기 단정을 해버리고 그걸 기억해놓고 사실이라고 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려,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서 사실이라고 우게 되는 자체가 허상입니다, 사실.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추상적인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려서 다 속는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추상적인 생각이다. 지레짐작. 그럴 것이야, 그럴 거야. 딱 이 생각이 한 떠오르는 순간에 수천 개, 한 세계 벌어져버려요. 근데 이게 실제 세계라고 해요. 하루 종일 우리가 끌려다니는 생각은 추상적이에요. 지레짐작에 의해서 만드는 환입니다. 추상적인. 이 두 가지 빼버리면 우리는 사실 자유로워요. 우리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 오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가지가지 감정적 문제. 이건 뭐냐면 요 한 가지, 요건 좀 현실 세계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만히 풀리지 않는다.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 그러면 괴롭죠? 많이 괴로울 겁니다. 자, 이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우냐. 저 사람과 나와 같은 걸 놓고 다르게 생각을 해버리면 가까운 사람끼리는 괴로워져요. 자꾸 부딪히게 돼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볼 때, 그 본성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똑같 평등하지만 제2의 고정관념이 형성되는데, 이건 어떻게 형성됩니까? 살아가는 환경과 받은 교육에 의해 가지고 각자 고정관념이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건 뭐냐? 다른 환경하고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2의 성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놈 좀 놓고 다르게 생각을 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것은 다 각자 다른 환경에 자랐고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똑같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 각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진실은 없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것이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은 서로 이해를 못하게 되고 내 건 오르고 저 상대방은 틀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해버려요. 그럼 서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사이가 벌어지면서 골 깊게 패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오느냐? 서로 다르다는 걸 묻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 거의 부딪히면 90%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서로 다르다는 걸 모른다. 특히 부부간이나 아들과 딸과 부모 간에 그런 갈등이 난 되게 힘들죠. 그 세대 차이라 그래 버리면 덮어버리면 알지. 만약 부부 간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부딪힌다면 언제가 깨지겠지. 뭐 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잘 만나면 같은 업이라고 해서 동업. 그래서 잘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것은 갈등을 안고 살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다 해서 내 것 맞고 네 건 틀려, 이건 아주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도 똑같이 반대로 똑같이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나와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뭐냐, 원망은 전부 상대방이 틀린 걸 하고. 그렇게 되면 만날 때마다 싫어져. 증오심과 분노, 미움이 생겨버린다. 이러함으로써 그냥 다르다는 거 인정 못하는 하나 때문에 그러게 돼.
중생의 갈등, 욕심, 가지가지 우리가 일어나는 사회 불안 요소는 서로가 서로를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것은 절대적 진리고 나머지는 좀 네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 여기서 벌어지는 사회 갈등이고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이야. 특히 식구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르다는 걸 먼저 알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전에 저 사람과의 갈등에 의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으켜서 어떤 생각에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기 시작하면 어때 되냐. 그 다음에 나를 먼저 보는 습관이 생기고 나를 보는 아주 굉장히 좋은 공부법입니다. 함으로써 먼저 저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 내면에 내가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돼. 갈등을. 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안 맞으니까 내 위주로 생각해서 내가 일으키는 것이 남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사회 윤리도덕을 아무리 묶어봐야 이것은 이 근본 이걸 모르면 억지로 덮을 수는 있어도 근본 해서는 안 된다.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갈등이 80, 90%는 해결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인욕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참는 공부도 무조건 참으면 시한폭탄이지. 무조건 참으면 시한폭탄이 되죠. 이것이 다른다는 걸 알아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수행이 되기 시작해요. 인욕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본성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다른 게 없지만 제2의 성품을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굉장히 참 큰 문제인데 이걸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아도 이치도 알아도 안 돼요. 실지 부딪히고 내 생각이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먼저 보기 시작하면 그거 보기 시작해가지고 방향이 돌려져. 오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 틀리면 바로 갈등이 일어나버리죠. 싫고 미워지고. 그 인욕 공부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6바라밀 중에 이것을 인욕을 따로 놨거든. 참고로 보시, 지계, 인욕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보시라 하는 것은 나눔의 의미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나머지는 필요한데 돌려주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만물에는 이 처음부터 모든 생명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다 지니고 갖고 원래 처음부터 자기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 외에는 필요한데 돌려주라는 의미에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생기고요. 지게라는 의미는 뭐냐? 지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좋은 일 하라 이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먼저부터 하지 마라. 쉽게 직장생활 하는 분 있죠? 남의 공로를 가로채서 내 그냥 표장해서 올려가지고 자기 진급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 꽤 있는데 요것도 지게 하지 말아야 돼. 진짜 하겠다는 뜻이 이게 쉽게 말하면 한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수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스스로 양심을 비춰보세요. 이것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걸 했을 때 반드시 쌓여가지고 자기한테 몇 배의 이익을 또 봐. 아니 몇 배의 빚을 또 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게라고 해요. 기일시키는 거고. 세 번째 인욕은 조금 전에 있죠. 상대와 내가 고정관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가지고 인정을 하라.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자기부터 살펴보는 습관이 되자. 이렇게 되면 최단 극단적 갈등 또는 사회의 분란을 처음부터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다. 근데 요거 이전에 본래의 본성을 파악을 하고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그냥 그것만 갖고 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바탕 위에서 보고든 또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허망하다는 것. 이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다 같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하나의 증명다리로 가지고 인욕하는 법은 그냥 인욕하라니까 자꾸 그냥 참들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참으면 반드시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몇 배로 폭발이 되잖아요. 다른 거 인정함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쌓이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일으키는 내 갈등을 스스로 살펴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거지 상대방이 준 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다르다는 걸 인정 못하면 그 싫다고 다르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 싫어지는 마음, 그 다음 바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중생은 용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을 잘하고 지혜를 잘하고 그리고 도시를 잘하는 것은 아주 뭐 특수한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를 제대로 할 줄 알고 인욕을 할 줄 알고 지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 되면 뭐냐 하면 이 바른 노래죠. 우리 내면의 바른 노래죠. 정진이라고 바른 노래. 바른 정자와 나아가 진짜 바른 노력이라. 그 다음에 선정, 안정을 얻는다. 그리고 지혜가 스스로 발휘된다. 그럼 처음에 육바라면 중에 도시, 지계, 인욕을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살펴서 공부를 해, 노력해서 공부해야 되는 하나의 개인 인격을 향상하는 덕목이 되고, 정진, 선정, 지혜는 세 가지를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완성 단계입니다, 사실. 따로 다 하는 거야. 정진, 선정, 지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도시, 지계, 인욕을 함으로써 정진, 선정, 지혜로 연결된다, 이게.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못 들어봐도 좋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본성을 먼저 보라. 본성을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는 생각에 속지 않는 어리석은 환상에 속는 바보가 되지 말고 진짜의 주인되는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가운데 머리를 갖고 들어와서 당장 우리 친구가 똑같이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집에 있든 어느 곳이든 어떤 곳에 있든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내 이생에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나도 출가해가지고선 목숨을 걸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키진 않습니다. 사회생활에 각자의 다 책임이 있고 나름대로 그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것은 아무리 그래야 실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더라도 꿈 깨는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라. 여러분들은 그 위치,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다 자기 노력만큼은 하면 그만큼 얻어져요. 얻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하고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억지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믿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이건 혼자서는 자기 본성을 본다는 게 힘듭니다. 누구 인도자가 있어야지, 인도자가 없이 그냥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뭐 보고 들은 지식이거나 생각으로서 끼워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멘토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 선사들도 이 도를 갖다가 전할 때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지만 이 자기 본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길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찾아요. 스승을 찾아 스승의 지도를 받아.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고 자기 홀로 있을 정도가 되면 혼자 수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위에다 씨를 하나 떠놓고 그것이 발화할 때라는 것 똑같아. 그리고 그게 못했기 때문에 불을 못 내기 때문에 발화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법은 먼저 깨어나서 먼저 이 길을 간 사람한테 지도를 받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이 부분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 보면 이미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이거 최초로 발견하시고 인간의 삶이 꿈과 같다는 걸 알고 실진 생과 사가 없는데 생사 있는 걸 착각을 하고 본의 망상과 괴로움은 실지 있는 게 아닌데 내 뒤집힌 어리석은 생각에 뒤집힌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환이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밝히고 그 순서대로 엮어놓고 그 전해진 것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다 해당이 되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부처님은 항상 그 49년 설법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생사를 해탈하는 것, 해탈이 아닙니다. 본래는 생사가 없는 걸 가지고 거꾸로 알고 있어가지고 생사가 있는 걸 착각하네 그렇지. 실제 생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탈이 되어 있다는 얘기다. 본래부터 생사가 있었다면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본래 생사는 없었던 것 같다가 우리가 이렇게 환상에 의해 가지고선 거꾸로 그런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생사가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오면 생사는 벗어날 필요가 없이 본래 생사가 없어요. 생사 자체에 있을 수 없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생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이건 다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다. 근데 이거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할 뿐이다. 안 믿고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건 없어. 좀 억울하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있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한 생을 보냈다면 이게 좀 억울하잖아. 그래 아무리 이것은 투자를 해도 믿지 있는 장사는 아니야. 본전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잖아. 보내망 사도 있고. 그래 한 걸음만 가도 벌써 좀 즐겁고 스스로의 뜻이 내가 주인이 되는 자유가 있고 스스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면 이익이지 손해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죽어가고 그대로 무가면 돼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죽어가.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익이에요 사실. 어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본래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어려운 게 아니다. 반드시 혼자서는 책을 아무리 읽고 본문 들어도 안 된다. 보고 들은 지식과 생각으로서는 이거 다 알 수 없다. 자,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에 포기하고 이 귀한 법을 한량없는 세상에 태어난 중생들 위해서 45년 동안을 갔다 와서 계속 거리도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셨어. 이분은 태어나셔갈 때도 거리에서 나무 밑에 태어났고 열반하실 때도 거리에서 나무 밑에 열반했어. 따뜻한 방에서 열반한 것도 아니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45년 동안을 이렇게 이걸 전파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래. 이것은 못 깨달은 사람은 없다. 안 해서 못했을 뿐이지 하려 했는데 안 된 법은 없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스승을 찾아. 자, 여기까지는 내가 뭐냐. 이 불교 어떤 종류의 한걸 수설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까잡고 힘듭니다.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중에 여러 번 들어야만 이해가 돼요. 뭐 원고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는 이 사람들 보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녹음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심심하면 자기 전에 한 번에 들어보라. 여러분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 잡혀. 그때부터 하고 싶은 그때 문방구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시면 그만큼 이익이 됩니다. 오늘 49세 6제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선 여러분들 오셨는데 참 내 자신의 어떤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몇 분들은 추궁을 하고 알아듣는 분들이 있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해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투자는 있잖아. 나도 그대로 있으면 무조건 다 죽어요. 이 몸은 아무리 갖고 꾸미고 저게 처발로 봐야 헛일입니다. 저 지금 장례식장에 어디 갔다 오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곱던 사람이 약간 남아가지고
썩은 냄새는 얼마나 나지 않을까. 이걸 우리 인생을 항상 보면서 내 얘기 아니라고. 핵심이 뭔지 아닙니까? 우린 본래 생사가 없다. 번외망상 생사는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에 의해 가지고서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주인 노릇을 못한다.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스승만 있으면 바르게 깨달은 스승만 있으면 무조건 나도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별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흥조수술 많이 떠들었는데 한 시간이었거든. 여러분들 그래요. 꼭 가서 한 번을 듣고서 보세요. 녹음했지? 예. 자,